자, 오늘 이 시간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을까요? 업앤다운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업 의견 두 분 모두 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섹터 여쭤볼 때 교육 안 시키셨어요?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두 분이서 담소 나누시던데. 약간 그렇게 그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뭔가 앞서가는 그런 자리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도 출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때마침 참 기분 좋은 시장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으로 위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업은 뭐 배경 얘기하려면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 다운 들으면 네, 매국노 소리 듣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미국에선 엔비디아가 있는데 한국에도 그에 걸맞춰갈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같이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제 저희가 다 엔비디아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 나왔던 분위기가 또 하나가 그동안 좀 부담으로 느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분위기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하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좀 부담으로 갔던 한 4%대 이쪽이 이탈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부터는 조금 더 주식시장에 힘을 불러넣어 주겠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수가 한 2,530선 정도가 딱 좀 저항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까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에 좀 계속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외국인들 그동안에 선물 매도 누적이 엄청 컸는데 이게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중국 증시 개장하고 조금 더 같이 힘을 내서 어떻게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분위기 좀 확인하시면서 이쪽은 지금 현물은 삽니다. 외국인들 현물을 사긴 하는데 선물까지 변화가 오면서 주가 탄력을 받아주는지 5장 2,530 넘어가게 되면 한숨을 더 돌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외에도 오늘 기준금리 동결, 사실 금통위 이슈가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좀 쏙 들어가서 오늘 금통위라는 얘기도 제가 오프닝 때 아예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기준금리 동결됐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긍정적인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상승 출발했습니다. 0.24% 강세 출발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긍정으로 막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건 이게 단발성일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제 8월의 부진을 다 털어내고 이제는 조금 턴을 하는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하나는 남아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시장을 검토를 해보면 돌아보면은 뭐 테마의 전성시대, 영자의 전성시대, 뭐 저도 그 언제적 나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예요? 저 세대 전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영자의 전성시대. 용자입니다. 용자. 용자요? 용자의 전성시대도 있는데요? 드라마? 용자의 전성시대, 옛날에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초전도, 양자, 맥신,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초과학의 강국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고 그다음에 테마에 의해서 테마로 끝난, 그래서 오늘 테마, 그다음에 세계의 테마와 거기다가 후쿠시마 테마까지 어제는 정말 정신없이 상승하고 하락했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 정상화돼가고 있는 이제 오늘 엔비디아발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테마주들이 조금 뉴스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맥신도 얘기 안 하고 초전도 뭐 양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이제 반도체 관련 뭐 GPT 관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만큼 실적이 뭐 130억 불 올해 이제 3분기에 160억 불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는 엔비디아 발 종목들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3분기에 좋다고 하는데 장비 매출도 아직은 기대치만치 못하고 있고 시장에서 지나치게 과대 포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 실현하겠지만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단기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갖되 매수를 너무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매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기준
기준금리 동결된 거는 뭐 시장에 더 조금 상승폭을 키울 만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했나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이랑 2% 금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3.5에서 5.5.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2%를 높았던 적은 막 오래 있었지만은 이렇게 낮았던 거는 많지는 않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20일까지 무역 수지를 봤을 때도 수출이 20% 이상, 거의 30% 이상 줄었거든요. 20일까지 해서도 그렇고 수입도 줄었지만은 수입 준 거보다는 수출이 지금 그만큼 줄고 있고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채 문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약간은 이제 우리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게 유일하게 일본을 제로 금리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0년 동안 미국보다 낮은 제로,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가 높았을 때도 일본은 제로 금리밖에 쓸 수 없었던 그런 경제 암울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로 갈 수 있는 약간의 초입, 우려감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만큼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관점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또 유심히 그리고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이자 오늘 뭐 거의 마지막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얼마나 실적을 좋게 발표했길래 이렇게 시장에서는 관련한 섹터 안의 종목들이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두 분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OX 팻말 들어주세요. 자, 뭐 당연히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거 얼굴 굳이 안 가리셔도 되는데. 저 가리시더라고 그쵸? 따라하려고 김민수 제가 대표님 이제 뭐 따라-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요. 예? 이렇게 같이 네. 조이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뭐 시장 기분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 애교를 잘 받아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가 조금 까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일단 뭐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엔비디아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깜짝 실적을 발표한 거죠? 설마요 모르실 분이 계실까? 그래도 혹시라도 기래도. 조금 늦게 일어나셔서 지금 10시 아. 반에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예. 네. 뭐 차차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엔비디아 매출이 이제 111억 달러 정도쯤 나올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135억 달러. 와. 네, 한 20% 그렇게 한 50% 증액을 시켰는데 또 더 좋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출 단에서 깜짝 놀랄 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EPS 그래가지고 주당 순이익이 한 2달러 조금 넘을 걸로 봤는데 2.70달러. 네, 이러면 완전히 대박을 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찢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약간 정말 멋있을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다 그- 찢었다. 저희 MZ 세대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저희 됐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의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반응하는 쪽.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에 또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3분기 3분기요. 아. 네, 160억 달러. 그러면 여기 또 업이 되기 시작하는 또 거죠. 찢었죠. 그럼 또 찢죠.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변화가 가면서 저희가 볼 때 혹시 좀 패키징 쪽이 쇼티지다 보니까 이 정도의 실적이 좀 못 나오지 않을까 싶었던 우려감은 뭐 그냥 뒤로 하고 네. 반대로 보게 되면 패키징에서 제대로 반응을 좀 못하니까 지금 막 투자가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 단보다 더 내년에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거를 수치로 계산하다 보니까 HBM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패키징은 내년 가게 되면 4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올해 대충 한 50만 개, 내년에는 200만 개 정도까지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딱 그러니까 올해 2배, 내년도 거의 2배 될 수 있는 영역까지 넓혀졌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또 눈길이 가는 게 이렇게 잘하는 회사인데 네. 거기다 뭘 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0조 가까이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아, 그쵸. 네. 훌륭합니다. 네. 정말. 돈 벌고 우리 주식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나오게 되면. 이래서 투자하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럽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관리까지 주다 보니까 뭐 시간 내에서도 뭐 6%? 네. 한 뭐 9% 가까이 가다가 이 정도까지는 흔들렸는데 아마 오늘 본장에서 500달러대가 안착이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역사를 쓰지 않나라는 쪽에서 뭐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업체들과의 관련성 네. 이것도 아마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어. 아주 설명을 잘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께 바톤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의 칩 AI 칩 관련해서 생산 캐파를 더 늘린다라는 것은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이거 칩 생산이 너무 안 돼서 수요는 많은데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수요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요 많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너네 생산 잘해서 돈 잘 벌 수 있냐고에 대한 대답이 그 관련한 칩 생산을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그 기간이 순식간에 좀 빨리 진행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건 요거 이제 이렇게 생산 관련한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건 역대급 아닙니까? 근데 뭐 사실 거품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컴퓨터가 멈춰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해서 일단 그래픽 카드를 바꿨습니다. 뭘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뭐 RTX라고 이제 해서 뭐 3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픽 카드가.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AI 전용은 5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만 5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샀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뭐 많이 비싸게 300만 원까지 사는데 그래픽 카드만 따로 사려면 3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이제 AI용으로 하면 5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만큼 이제 비싼 이제 경쟁 회사가 없다 보니까 있더라도 이제 미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독과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160억 불 제시했는데 넘어설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제가 추천드렸던 뭐 AI 의료 관련 영상 관련도 계속 AI를 하고 딥러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네이버도 오늘 클라우드X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엔비디아 때문에. 뭐 오늘 시장에서 전혀 뭐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3% 뜨고 있는데도 전혀 뉴스화되지 않을 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 대기업, 삼성에서도 또 AI를 한다고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 그다음에 벤처 회사들도 대부분 이제 딥러닝을 하고 AI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AI는 대세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그래픽 카드의 수요는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한미 반도체의 실적은 보면 작년 1,000억인데 올해 500억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장주임에서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은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환호할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관점이 우선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 일단 업종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코스피도 그렇지만 우리는 코스닥의 반도체 중소형주를 훨씬 많이 보잖아요. 오늘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 순위를 한번 보자면 TFE라는 종목이 26%, 아진, 엑스텍, 마이크로컨텍, ISC, STI, 주성 엔지니어링 등의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거 뭐 HBM, 요거 엔비디아 영향받아서 SK하이닉스 관련된 기업이야를 결을 이렇게 나눠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또 위해서 우리 또 김민수 대표님이 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익숙한 종목을 하나 얘기하셨네요. ISC. 그거는 그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TFE. TFE 네, 제일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지난주에 이제 매니저님 자리에서 이렇게 떠들고 갔던 종목. 맞아요. 왜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단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네. 특히 지금 후공정 쪽을 많이 보는데 후공정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보내기 시작하죠. 그럼 패키지를 만들어 보낼 때 후공정에서 담당하는 테스트, 그러니까 즉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 웨이퍼 자체를 이만한 걸 이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패키지화 시켜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또 패키지 테스트가 합니다. 2번 들어가죠. 그랬었을 때 테스트에 대한 앞으로의 성과는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금이 그냥 패키징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발전된 어드밴스드. 영어 좀 하셨네요. 예. 네. 진화된. 감사합니다. 네. ED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보여줬던 기존의 업체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적용돼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새로운 소재들, 대표적으로 프로브 카드 있을 거고 거기다 들어가는 소켓들이 있을 거죠. 이게 한 단계 레벨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또 소모품입니다. 그럼 그만큼 바꿔줘야 되니까. 단가가 높아져야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기존에는 ISC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가 있어서 들어가는 소켓과 함께 또 두산 테스나의 과정들이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삼성도 이제 여기를
동참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TFE 같은 경우가 거기서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ISC가 SK 쪽으로 넘어갔는데 내가 굳이 그거 안 쓰고 우리 쪽에서 새로운 걸 키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삼성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 얘기로는 AMD 쪽에서 턴키로 수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파운드리해서 그 GPU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우리 갖고 있는 HBM 같이 껴주고 패키지까지 다 해서 줄게. 그러면 TSMC한테서 가서 너네 다시 파운드리 했다가 또 다른 데서 우리가 주는 메모리 결합해서 거기 패키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빙고. 그 믿을만 하고 삼성전자니까. 믿음의 삼성. 네. 그렇죠. 파란 피가 흐릅니다.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게다가 그러면은 또 어떤 단축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쵸. 중간에 물류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거를 지금 AMD는 오케이 했고 이제 엔비디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들어가는 중간 퀴를 승낙을 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조만간 여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향 HBM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훨씬 더 부각을 받지 않겠느냐. 삼성전자향 밸류체인 대표적인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또 네. 이오테크닉스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쭉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시청 작은 것도 있어가지고 뭐 상관없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명해서 뭐 아무거나 막 사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만 개미들 대표님 추천하는 종목을 사겠죠. 네. 아니 예? 뭐가 또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만 사실은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사신단 말이에요. 이오테크닉스보다는 이제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그만큼 엔비디아가 벌었는데 그 네. 수혜를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후공정에서 테스트 장비 업체들 올라가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번 업체들은 이제 오사트 업체인데 우리나라에 오사트 12업체가 없어요. 1위가 이제 대만의 ASE, 그 다음에 미국의 암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JCTE라고 합니다. 11위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에는 뭐 LB 세미콘이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풀 턴키, 그러니까 범핑부터 테스트 패키지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오사트 업체라고 하는데 이제 풀 턴키를 할 수 있는 게 LB 세미콘,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이 세 회사인데 이제 11위, 13위, 15위 뭐 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 밑에 있고 그래서 후공정에서도 테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턴키로 해서 오사트를 다 테스트, 그러니까 중국, 대만, 미국 회사들이 다 수익을 챙겼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는 못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엔비디아발 수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오사트 업체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밀렸기 때문에 지금 TMC에다가 그렇게 많이 이제 물량을 뺏겼고, 근데 삼성이 가져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LB,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그러면 테스나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매출도 늘어나야 되고 2분기까지 하나마이크론 매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탑픽으로 하나마이크론을 좀 덜 뜨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다른 테스트 후공정 테스트 장비 납품하는 회사만 알려져 있고 오사트 관련해서는 잘 이제 방송에 안 탔기 때문에 안 올랐다 생각이 되지만 반드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올라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2만 원 해서 다시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대형 반도체주 중에서는 물론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2%대 강세.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약간 더 추후에 뒷심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더 갖는데 두 분은 만약에 대형주 지금 더 비중 확대하신다면 어느 쪽을 고르실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요? 네. 반반? 매니저님. 네. 어느 쪽 고르실게요? 민수 대표님부터.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뭐요? SK하이닉스예요? 예, 무조건 그냥? 예전부터 아. 네, 예전부터 그냥 하이닉스로 갔기 그냥 삼성전자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은 실적에 대한 레벨단이 반영이 됐을 때 음. 그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와 네. 그에 따른 또 확장을 생각하게 되면 물론 지금은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AI 이런 트렌드가 나오지 않았다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지금 9만 원대입니다. 8만 5천 원, 9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네. 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줬고 이거를 끌어옵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가게 되면 HBM 단위 엔비디아에서 4배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거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하이닉스가 일단은 더 많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면 또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뭔가 진입에 막 성공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십니까? 쑥닥쑥닥. 저의 파란 추측이라서. 파란 피가 흐른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드러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잘 반영되는 거는 확실히 SK 하이닉스 쪽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조기준 저는 뭐 매니저님은요? 삼성전자 주주들을 희망을 위해서 저는 삼성전자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속마음은 이제 뭐 하이닉스 15만 원 갈 가능성과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가 될 가능성을 봤을 때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5만 원 간다면 삼성전자도 8만 전자 갈 가능성이 높아 보고 또 삼성의 기술력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HBM 단에서 약간은 이제 뒤처져 있지만은 굉장히 삼성이 또 이렇게 추격하는 거는 또 선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추격하는 건 굉장히 빠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종목 고르기 힘드시면 뭐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 ETF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아예 투자를 맘 놓고 맘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형주 둘 중에 하나 잘 골라서 혹은 그냥 반반 정도로 함께 담아둬도 훌륭한 투자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 두 분의 관심 갖고 계신 섹터는 뭘까요?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수 대표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테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AI 소프트웨어, AI 그동안 의료기기 쭉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셨나요? 나 오늘 반도체를 가져왔더니 손절당했습니다. 안 된다고. 네, 네. 오늘 하도 앞에서 얘기 많이 그래, 하니까. 그래서요. 보다 보니까 일단 오늘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이퍼클로버가 있고 클로버 X가 있고 뭐가 달라요? 네, 클로버까지만 나오게 되면 창작 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거고 클로버 X는 이제 생성형 저희가 쓰는 대화형 생성형 AI. 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 세 가지를 Q라고 하는 검색 엔진까지 Q. Q Q. 예. 아, Q. 예. 캡틴 Q. 예. Q. 그것까지 또 다양하게 보여줄 텐데 그런 쪽에서 나오면 이제 AI 관련된 쪽 이제 아마 그런 건 있겠죠. 또 셀론이라고 해서 또 AI 관련된 종목들 또 쭉 밀리긴 하겠는데 네. 그 다음 국면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네이버가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종목 쪽에서 오브제는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직 뭐 실적 그렇게 크게 못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뭐 좀 거래량도 그렇게 충분한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얘기했듯이 지금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버티컬이라고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그 수평적으로 된 부분들을 다 통합시켜서 AI가 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 쇼핑 관련된 쪽들 이런 것들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겠느냐? 네. 이 회사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입니다. 한 7%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직접적으로 뭐 연관성이 좀 더 키워서 성과를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근데 주가가 오늘 이렇게 시원찮을까요? 그래서 오늘 세론 네, 혹시나 그래서 그쪽인데 이거 끝나고 나서 네. 내용들을 봤더니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성과를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냥 한 트레이딩 아이디어 정도로 그렇게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오브잔을 좀 지켜볼 만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원전 오염수 방류 이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이제 뭐 오염수 방류하는데 하루에 460톤씩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요, 사실. 이게 방류를 하면 30년, 40년 동안 방류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영장 500개입니다. 하루에 방류하는 양이요? 아니요, 지금 쌓인 물이 아,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씩 근데 이제 내년까지 3월까지 3만 톤을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희석해서 그러니까 그 방류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희석을 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리고 그걸 측정해야 되고 또 그래서 안전한지에서 이제 뭐 중수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없는지 세슘이 얼마 없는지 해서 이제 방류를 하는데 문제는 저도 그러니까 30년 동안 방류를 해야 된다고 40년이라고 하면 저도 집에 이제 소금 같은 경우가 이제 1년치는 있을 것 같은데 30년치를 사야 되나는 생각도 약간 농담인데 그래서 주문을 소금을 주문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금 관련주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후쿠시마 원 오염수 방류에서 약간 테마성인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전 세계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도 자체적으로도 자기들도 이걸 도대체 얼마나 방류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0년, 40년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새로 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수산물을 먹거나 이제 생산을 했을 때 이제 수산물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측정 장비를 할 수 있는 납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드텍이 이제 핵종 분석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이제 PPT 단위로 생산했을 때 위드텍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급등락할 텐데 이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해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90% 이상 빠르게 이제 측정을 해서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는 위드텍이 아마 더 정부 차원에서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위드텍을 꼽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관심 섹터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각각 한 종목씩 들어봤습니다. 오브젠과 위드텍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